9개월 동안 치료를 했어요. 호흡을 고치는 훈련을 하고 턱이 정상으로 돼서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보다 더 밖에 나오는 정상의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를 보시면 기도가 이렇게 좁아져 있죠. 근데 기도가 이렇게 넓어졌죠.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를 맡고 있는 치약박사 서종진입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얼굴이 길어진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구강호흡을 한다는 뜻이고 코를 군다는 뜻입니다. 구강호흡을 하거나 코를 골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안면 변형, 학습장애, 그리고 성장장애의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안면 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생리적인 기능뿐 아니라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구강호흡은 얼굴을 길어지게도 할 수 있고요. 얼굴 비대칭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게 되는 이유는 코나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로 혀 뒤쪽에 이 편도선이 붓거나 또는 코 뒤쪽에 아데노이드가 부어서 숨쉬는 길을 좁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서 구강호흡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얼굴 형태가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데노이드형 얼굴은 보면 얼굴이 길어지거나 인중이 짧아지거나 또는 입이 자꾸 벌어지거나 눈이 피곤한 이런 상태를 보이는 것을 특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입증한 논문이 있는데요. 1970년대 하볼드 박사님 팀이 원숭이 코에 이물질을 넣어 구강호흡을 유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굴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원숭이가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얼굴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했습니다. 구강호흡이 얼굴을 길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물질을 제거했더니 구강호흡이 고쳐졌고 얼굴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즉 성장기의 아이들은 이 구강호흡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혀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입으로 숨을 쉬려면 혀가 밑으로 떨어져야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탕화골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자란 혀가 잘 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치아들이 날 때, 여구치가 날 때 삐뚤삐뚤하게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덧니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번거로운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여기 좁아지게 되면 이만 덧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코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코뼈가 휘게 되죠. 비염과 감기가 잘 걸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충분히 잘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길어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유명한 논문인데요. 이 일란성 쌍둥이 자매 중 언니가 구강호흡을 했어요. 알러지가 생겨서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호흡 방법에 따라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얼굴이 변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 하관, 이 턱이 이렇게 길어지는데요. 아래턱의 성장은 주로 이 턱관절 쪽에서 이렇게 뼈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위에와 아래 턱뼈가 균형을 맞추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이쁘던 아이가 쥐를 선물받았어요. 그래서 알러지가 생겨서 입으로 숨쉬는 버릇이 생겼는데 여기 아래턱이 짧아지고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면 기도가 역시 또 좁아집니다. 목을 이렇게 빼고 거북목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 또는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을 치료하는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얼굴 성장의 70%가 완성되는 나이가 바로 5세입니다. 그래서 4세나 5세 때 이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5세 때는 아주 이쁘고 치아가 가지런하는데 알러지가 생겨서 구강호흡을 한 이후부터는 치아들이 삐뚤삐뚤해 나는 것이죠. 뼈가 제대로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온 6세 여자 아이였는데요. 아래 턱이 길어지고 치아고 요거는 아래 치아입니다. 아래 치아가 더 밖에 나가 있죠. 비정상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런 아이가 쭉 성장을 한다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나이가 20살 됐을 때 양악수술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빨리 고쳐주는 게 좋겠죠. 보면 정상적인 라인이 코하고 위에 입술, 아래 입술, 턱선이 이 정도가 아주 이쁜 라인인데요. 아래턱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아이인데요. 5세 환자입니다. 이 여자아이인데요. 마찬가지로 아래 치아가 위에 치아보다 더 밖에 나와 있어요. 턱이 이렇게 길어지는 형태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개월 동안 치료를 했어요. 호흡을 고치는 훈련을 하고 턱이 정상으로 돼서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보다 더 밖에 나오는 정상의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혀가 위로 올라가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다른 X를 보면 아래 치아, 위의 치아 반대 교합이죠. 이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놀랍게도 여기를 보시면 기도가 이렇게 좁아져 있죠. 감기 잘 걸립니다. 자주 아프고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넓어졌죠. 호흡을 고치게 되면 성장기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남자아이인데요. 한 이 정도 아래턱이 더 많이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9개월 만에 이렇게 상악골이 성장이 좀 더 균형을 잡히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의 코를 보면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이 이제 잘 뚫렸고요. 그 다음 코 옆에 구기동에 이렇게 회색빛으로 염증이 있는데 염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 패턴으로 바뀌었죠. 그랬더니 턱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도 입을 벌리고 자면 얼굴이 길어질까요? 얼굴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인병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당뇨병이 걸린다든지 부정맥 같은 심장병, 뇌출혈, 고혈압 같은 이런 문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병들이 입으로 숨쉬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숨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가 자는 모습을 잘 관찰하셔서 정상적으로 숨을 잘 쉬는지 또는 이렇게 숨소리가 들리거나 코를 골거나 입을 벌리고 자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 장치에 대해서 제가 국가로부터 정식 특허를 받았습니다. 천여 건의 임상 데이터와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33년차 치과의사 더 밸런스 치과 서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